들어갑니다. 차트 1번. 자, 판매 금액 계열. 여기에 보면 판매 금액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판매 금액 계열과 합계 요소. 그러면 합계라는 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중에 끝에 합계가 있잖아요. 얘 합계를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항목 삭제예요. 자, 같이 할게요. 천천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뭐 선택하는 거예요? 데이터 선택 누르시고, 자, 여기에서 범내에 있는 판매 금액을 여기서 제거를 하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범내에서 판매 금액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해서 맨 밑에 있는 합계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범내에 있는 판매 금액 지우시고 그 다음에 항목에 있는 합계를 지워서 이렇게 6개의 데이터와 2개의 계열이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품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이 전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전체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이 나와. 이건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계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을 먼저 선택하시고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반품 자. 수량 오렌지색이죠. 네? 반품 수량 오렌지색이죠. 판매 수량 지금 체크하고 네. 있거든요. 반품 수량. 반품 수량은 오렌지색 아니에요? 아,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콤보 상자가 나왔을 때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계열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셔서 요 밑에 보면 혼합이라고 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꿀 걸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 차트 종류를 바꿀 때는 아무 계열에서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반품 수량을 바꾸라 그랬죠. 자, 여기 사용자 지정 차트 종류 변경 혼합에 와 있죠. 안 되시면 얘기하시고. 예. 막대 그래프 계열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우스 아니 파란 막대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콤보에서 반품 수량. 자, 반품 수량을 먼저 클릭하시고 이거를 자꾸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는 반품 수량을 여기 차트의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 선. 그 다음에 여기 보조축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를 이렇게 보세요. 미리 보기를. 그럼 우리 차트에 정답이 항상 나와 있어요. 이 정답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자, 확인으로 나오시고 그러면 이렇게 꺾은 선 오른쪽에 보조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추가라 했어요. 추가는 여기 더하기 표시 누르라 했어요. 누르시고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서 쓰라 그랬습니다. 차트 제목은 뭐냐 그러면 오른쪽 프린트문에 보면 상반기 다음 페이지에 있죠. 상반기 판매 수량 슬래시 반품 수량 후 입력하시고 엔터. 이렇게 상반기 판매 수량 오타 났네요. 판매 수량 그 다음에 반품 수량을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지시된 내용이 그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도형 스타일의 색 채우기 주황 강조 1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형 스타일 그러면 어디 가서 하라 그랬어요? 자, 리본 메뉴에 요 서식에서 하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 제목이 선택되어 있어요. 딴 데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 리본 메뉴의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목록을 불러내시고 주황 강조 2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색 채우기 주황 강조 2를 지정하시고 그럼 모양이 내졌죠.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세로 값축의 최대값. 여기 지금 최대값이 7천이에요. 얘를 바꾸라는 거예요. 변경할 때는 해당 요소를 뭐 하라 했습니까? 자, 여기 숫자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오른쪽 끝에를 보면 왜 안 나왔어?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 끝에 축소식 대화 상자가 나오고 여기 최대값이 얼마냐 그러면 7천이에요. 얘를 8천으로 바꾸시고 기본 단위가 1000인데 얘를 2000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000, 4000, 6000, 8000이 돼 있어요. 보조 세로축. 그럼 여기 0, 10, 20, 30 이게 보조 세로축이에요. 이쪽에. 자, 얘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끝에서 다시 최대값은 80이에요. 주 단위는 20이에요 하고 여기를 바꿔주시면 보조 세로축이 20, 40, 60, 8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문제. 판매 수량 계열에 그럼 판매 수량은 파란 막대 그래프를 먼저 클릭하시고 지수선을 추가하는 거예요. 더하기 누르시고 자 여기 추세선을 클릭하고 가면 안 돼요. 서브 메뉴를 누르셔서 지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서 여러분 여기를 클릭한 상태로 가면 선형이 추가돼요. 바로 또 지수를 누르면 선형 지수 2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메뉴에 와서 지수만 클릭해서 여기 지수 판매량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트 작업이 끝났네요.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의 홈으로 해서 0116 빼기 해서 1월 16일로 저장을 해주시고 자 차트 작업이 끝났으면 오른쪽 창을 닫아주시고 매크로 작업 들어오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작업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작업하는 순서를 좀 기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도형 그릴 위치 확인 그리고 원본 복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이 뭐예요? 원본 복사하는 작업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형 그리고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름 쓰고 기록 누르고 그러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죠. 이때 확인을 누른 다음에 지시된 작업을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고 그 다음 작업이 뭐예요? 항상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면 기록 중지하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름 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고 요 순서만 잘 기억하고 요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매크로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는 작업이 있죠. 수정 잘못했어요. 그러면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에서 매크로를 삭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매크로 지정부터 요 작업을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 지정 이름 쓰고 기록하고 기록된 대화 상자가 나오면 확인 누르고 지시된 작업하시고 정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이런 형태를 각각 작업할 때마다 내가 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지 한 이런 거를 자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매크로 작업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디에다가 B13, B14 여기에다 도형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본을 복사해서 요 밑에다가 넣으셔도 돼요. 요 밑에 그러니까 도형이 그리지 않는 쪽에다가 원본을 복사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B13, B14 범위 잡으시고. 자,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크로 1번 문제가 단추만 지금 계속 나왔는데 단추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나오고 매크로 2에서 단추가 나올 수도 있고 1번, 2번이 다 단추가 나올 수도 있고 단추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도구 컨트롤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여기다 그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개발도구 들어가시고 컨트롤의 삽입에 누르시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면 마우스가 요 더하기 기호가 나오죠. 이게 그리기 기호예요. 이때 무슨 키 누르라 그랬어요? Alt 키를 누르고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Alt 키를 왜 누르고 그리냐 그러면 쉘 크기에 맞춰서 도형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매크로 용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이름이 뭐예요? 실수령액. 자, 실수령이라고 쓰고 뭐하라 그랬어요? 기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면 뭐하라고요? 확인 누르시고. 그리고 실수령 밑에 포인트 누르시고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이 수식이 뭐예요? 는 하시고 기본급 더하기 추가 근로수당 더하기 식대 빼기 세금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는 쓰시고 B사, C사, D사를 더하시고 E사를 빼는 수식을 놓은 다음에 엔터 하시고 다시 올려서 수식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채워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시된 작업을 처리한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이 뭐예요? 기록 중지. 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준비 옆에 매크로 기록 중지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고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으로 도형의 이름 쓰기 작업이 되죠. 도형의 이름이 실수령액입니다. 네, 그리고 아니 기록 중지 하셨죠? 여기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그걸 지우시고 실수를 쓰시는 거예요. 텍스트 편집 집에 갔나 보죠. 지금 커서 깜빡거리잖아요. 그럼 그냥 쓰시면 돼요. 지우고. 네네네네. 네, 덮치지 마. 말했잖아. 여기서 제가 지금 이거 했어요. 하다가 얘가 이게 숫자가 나오니까 가려지더라고요. 네. 그거 맞아요. 그래서 항상 수식 작업을 넣어서 하라 했어요. 여기 박스에. 거기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예, 알겠습니다. 옆으로 퍼지는 게.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넘어간단 네, 말이에요. 근데 칸이. 이게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릭이 안 되면 그냥 여기다가 내가 직접 쓰시면 돼요. 이사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매크로를 들어가겠습니다. 매크로는 요 방식으로 쓰는 게 똑같으니까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자, C13, C14 범위 잡으시고. 자, 두 번째 매크로는 기본 도형의 사각형의 빗면을 여기다 그리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도형 범위 잡으시고 삽입에 들어가시고 도형에 들어가시고. 자, 빗면을 벌써 서너 번째 했죠. 그래서 빗면은 도형의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여기 찾으셨나요? 자, 빗면을 누르시고 똑같이 Alt 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 자, 얘는 매크로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으로 매크로 지정을 들어가셔야 돼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럼 매크로 이름을 쓰시죠. 매크로 이름은 쉘 스타일. 자, 매크로 지정의 이름 쓰시고 기록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면 뭐 하라고요? 확인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A3에서 F3에 쉘 스타일 파란 강조 1, 그러니까 홈에 들어가서 쉘 스타일의 파란색 강조 1이 여기 있네요. 되셨어요? 네. 얘 눌러주시고 지시된 작업이 처리가 됐으니까 이제 기록 중지를 한 다음에 도형의 이름 쓰시는 거예요. 화면 밑으로 내려가서 기록 중지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실수령 앱 하고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거꾸로 썼네요. 텍스트 편집 실수령이 이게 아니죠. 쉘 스타일이에요. 쉘 스타일. 실수를 했네요. 자, 요렇게 작업을 하셔서 두 개의 매크로를 끝내셨어요. 그러면 복사해서 원본에 덮어 쓰시고 실수령에 한번 누르고 쉘 스타일 눌러보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복사본을 삭제를 해서 없애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매크로 작업 두 개가 완성이 되면 이제 10점을 맞으신 거예요. 10점. 차트도 뭐 10점 맞았겠죠. 분석 작업 2번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가 나왔네요. 시나리오 관리자. 자, 그러면 늦게 오신 분들 중에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자, 송행수 시나리오 관리자가 나왔습니다. 뭐부터 하죠? 그럼 그 앞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나왔어요. 선님 뭐부터 하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센터에 와서 수업을 하면 항상 어디 들어오라 했어요? 카페 들어와서 공지사항 2번을 불러내놓고 있으라 그랬죠. 여기 공지사항 2번을 여기 얘를 불러내놓고 있으면 여기 분석 작업의 시나리오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입력값과 결과값을 구분 이거 다 써놨잖아요. 이걸 컨닝거리를 다 열어놓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어제.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이거라도 자꾸 보세요. 함수 정리된 거, 그 다음에 방법하는 거, 요거만 잘 기억해놔도 그 실기시험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신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질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뭐부터 한다?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입력값과 결과값을 구분한 다음에 입력값에서 시나리오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위치가 앞인지 뒤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시나리오 작업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더니 이름 정의가 자 C4를 클릭하시고 G4 여기 있죠. G4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세율 꼭 쓰고 엔터 하셔야 돼요. 이거 엔터 안 해갖고 지금 작업 안 되신 분들 있었어요. 그 다음에 28 여기 28 클릭하시고 소개 1월 그리고 딱 봤더니 밑에 소개 2월 소개 3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기 전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로 좀 복사를 해 놓으시고 엔터를 하세요. 그러면 요 밑에 22에 23에는 소개 2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릭 붙이기 한 다음에 1을 지우고 2만 놓으시고 엔터하면 이름 정의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28에 클릭하시고 소개 3월이라고 놓으시고 작업이 끝나면 목록을 이렇게 눌러서 이름 정의를 4개를 제대로 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세율을 눌러보시면 G4에 그 다음에 소개 1월, 소개 2월, 소개 3월 이렇게 위치들이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문제를 읽으면서 먼저 나온 게 입력값이고 나중에 나온 게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제품 주문 내역표에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된 그 세율이 입력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G사에다 포인트 넣으시고 시나리오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포인트 넣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여기 있죠. 이제 메뉴들은 어디 있는지 다 아셔야 돼요. 자, 시나리오 관리자 누르시고 자, 시나리오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세율 인상. 자, 세율 인상이라고 쓰시고 얘도 살짝 복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세율 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이고 상 지우고 하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율 인상 쓰시고 항상 탭키 눌러서 변경셀 이 입력값을 제대로 선택됐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확인하시고 얘를 몇 프로로 바꿔요? 18%.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으면 추가를 누르시는 거예요. 추가 18% 누르시고 추가. 그 다음에 아까 이름을 복사해 놨으면 붙이시고 인상을 인하로 바꾸시고 탭. 자, 항상 시나리오 이름을 쓰면 탭키를 눌러서 입력값, 변경셀 입력값이 제대로 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 변경되는 값이 얼마예요? 12%. 확인하시고 자,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결과를 뽑아내는 명령은 요약이라 그랬어요. 자, 요약 누르시면 얘가 결과 셀이 어디야 하고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 셀이 3개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월별 세금 소개 28, 23, 28에 변동하라서요. 그럼 여기를 클릭 이렇게 28 하고 23 클릭하기 전에 먼저 떨어져 있는 영역이니까 무슨 키를 눌러야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 23, 28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트의 왼쪽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름 정의한 거 4개, 시나리오 이름 2개가 이상 없나, 변경되는 값이 18, 11호 이상이 없나를 보시고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분석 작업 시트 바로 왼쪽, 이걸 꼭 보시라 그랬어요. 9번은 왼쪽인데 1번이 오른쪽이 있다면 이걸 찾아서 오른쪽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자, 한 장 앞으로 가시고 자, 분석 작업 1번 부분합이네. 부분합. 자, 그러면 부분합. 자, 김지현님 부분합은 뭐부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합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잖아요. 그럼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 탭 정렬에 들어가시면 돼요. 데이터 탭 정렬.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돼 있네요. 여기를 구분으로 바꾸시고 오름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돼. 그리고 꼭 이걸 확인하셔야 돼. 구분해 봤더니 단품 사이드 세트 디귿 시읒 순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상 없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 데이터 탭 구분합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합은 일일 판매 현황표의 그림과 같이 구분별. 그러면 여기 그룹화 항목이 뭐가 되냐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별. 중앙과 열량의 평균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시고 중량 열량 선택하시고 판매량 푸시고. 자, 부분합 대화상자가 나오면 뭐뭐별, 그러니까 구분별. 중량과 열량의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함수 평균으로 바꾸시고 계산 항목을 중량, 열량 선택하시고 판매량이 선택이 돼 있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얘를 풀어주시고 우리는 부분합을 할 때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 새로운 값 대치를 풀어요. 항상. 그래서 미리 풀고
확인 누르시고 다시 한번 데이터 탭 부분합을 그대로 누르시고 또 문제를 보면 중량과 연량의 평균을 계산한 후 판매량의 최대,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뭐예요? 최대 중량 연량 푸시고 판매량 체크하시고 두 번째 부분합을 하니까 새로운 값 대치가 풀렸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확인을 누르시고 그리고 다른 지시가 없으면 요 값 두 개 프린트문에 나와 있는 값은 875, 196 이상 없네. 그런데 비열의 너비가 넓어져 있어요. 그 비열의 너비만 이렇게 넓혀서 3 들어가시고 자 기본 작업 3은 조건부 서식이에요. 규칙 유형은 수식을 서식을 적용하는데 자 A4에서 F15 영역에 판매 금액이 자 여기 판매 금액이 있는데 판매 금액 평균보다 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오른쪽에서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식을 만들 때 는하시고 판단하는 첫 번째가 판매 금액 첫 번째예요. 크다. 그 다음에 에버러지를 넣어주시는데 평균값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에버러지에서 평균값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되죠. 첫 번째 판매 금액이 평균값보다 커요. 두 번째 판매 금액이 평균값보다 커요. 세 번째 판매 금액이 평균값보다 커요. 그럼 이 평균값의 범위는 뭐가 돼야 돼요? 절대 주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구나 하고 F4 눌러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는데 또 하나가 있죠.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사용할 때 주소는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주셔요. 여기다 달러. 이 달러를 붙이는 이유가 행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 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는 달러 F4 크다. 에버러지 범위는 절대 주소 하고 내용을 채워보면 true, false가 나오는 걸 보시는데 요 에버러지에서 마법사 들어가 보면 에버러지의 평균이 437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437보다 크니까 true. 그 다음에 작으면 false가 된 거예요. true, false가 이상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수식 완성되셨나요? 여러분 수식 완성되셨어요? 자 그리고 수식을 복사하시고 컨트롤 C 꼭 엔터를 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고 하시는 거예요. 제품명 잡지 마시고 맛있는 라면부터 범위 잡으시고 홈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붙여주시고 지시된 서식이 글꼴색 빨강,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림꼴, 굵은 기울림꼴에 빨강을 넣어주시는 작업을 하시고 확인으로 나오시면 true가 되어 있는 부분에 굵게 빨강 기울림꼴로 처리됐는지를 보시고 오른쪽에 true, false를 지우시면 되겠네.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 되셨나요? 유리님 되셨어요? 뭐 짝꿍 됐나 안 됐나 확인 좀 해봐요. 됐어요? 거기까지 됐으면 다 됐겠죠? 안 되신 분? 되셨어요? 송 대표님? 되셨어요? 네. 그거 안 됐으면 빵점이에요. 그리고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굵은 기울임꼴까지 해주고 나와야지. 그렇게 굵게 돼야 돼요. 그리고 H열에 조건 들어가 있는 부분 다 지우셔야 돼요. true, false 지우시고 자 저장을 하시고 자 기본 작업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 A1에서 F1 영역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핵높이 셀 스타일 제목 1의 핵높이 28. 자, 그러면 여기 A1에서 F1까지 범위 잡으시고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됐어요. 그 다음에 홈에서 여기 쉘 스타일 제목 1로 해달라 했어요. 제목 1 눌러주시고 핵높이는 숫자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핵높이로 가시는 거예요. 핵높이가 28. 자, 이 버전이 365 버전이나 여기서는 핵높이를 내가 28을 했는데 뭐 28.5로 바뀌거나 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 와서 다시 해보셔야 돼요. 버전 차이에서 핵높이가 정확하게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특수문자 입력합니다. 여기 수식 입력줄 서울 앞에서 미음 한자. 자, 한글로 미음 한자 누르셔서 지금 별을 넣어달라 그랬죠. 별. 미음 한자 별. 왜 안 들어가지? 자, 미음 한자로 별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미음 한자가 안 되는 경우에 삽입의 오른쪽 끝에 보면 기호라고 있어요. 기호의 글꼴의 옆에 여기에서 도형 기호를 찾아서 별을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래는 미음 한자로 하는 거예요. 미음 한자. 근데 미음 한자가 안 먹는 경우, 지금 저가 미음 한자가 안 먹었어요. 이럴 때는 삽입의 오른쪽 끝에 보면 기호라는 게 있어요. 기호. 기호의 글꼴 그룹에, 현재 글꼴 그룹에 하위 집합에 보면 도형 기호라는 게 있어요. 도형 기호.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별을 찾아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별을 찾아서. 두 개나 들어갔네요. 하나를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셔서 특수문자 입력 작업을 하시고요. 자, 날짜가 들어가 있는 객관일 범위 잡으시고,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럼 항상 컨트롤 1번으로 들어가셔서 날짜에서 하시면 안 돼요.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여기에 표시된 게 연월일이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일이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한글이 아니라 AAA 이렇게 쓰셔야 돼요. AAA. 주의할 점은 요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공백. 그래서 1 뒤에 한 칸 띄고 AAA를 쓰셔야 돼요. 이거 붙이면 빵점 나와요. 얘도. 띄어쓰기 같은 것도 정확하게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AAA 넣어주시고, 그래서 요일을 완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D4에서 D10 컨트롤 누르시고 F4에서 F10,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 그러면 여기 표시 형식에 쉼표 스타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 F4에서 F10 영역은 표시 형식을, 이 말이 나오면 항상 어서 하라 했어요. 리본 메뉴에서 하는 거예요. 리본 메뉴.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쉼표 스타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A3에서 F10 범위 잡으시고, 홈에서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